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윤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현웅 학생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근데 요즘 밥을 잘 못 먹고 있어가지고요. 밥을요? 네, 제가 원래 75kg 정도가 나가는데 예. 지금 5kg 정도가 빠졌어요. 어쩐지 좀 헬스해 보여요. 아, 그래요? 한 4년 만에 60kg대를 찍어가지고 지금 자, 일단 왜 밥을 지금 못 먹고 계신 거죠? 모르겠어요. 그냥 밥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취업 때문에 취업 다이어트인가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60kg대 오랜만에 찍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은근히 좀 부럽네요. 네. 부럽기도 하면서. 그럼 계속 취업이 안 돼야 되는 건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되면 다시 찔 거잖아. 먹어야 되는데. 관리도 열심히 해야죠.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체력 좋겠습니다. 관리도 중요하니까 조금씩이라도 꼭 드시면서 네, 맞아요. 공부하시길 바래요. 네. 자, 그럼 취업을 부탁해 시작해 볼 텐데요.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이 형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군가요? 두두두두두두. 보미 저에게 씨네요. 왔네요. 방범이 아나운서 무식한데.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아이, 문제 자, 내겠습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 합의된 임금 관련 논란은 무엇일까요? 1번 최저임금 산입 범위, 2번 비정규직 임금 차별, 3번 기업 임금 체계 개편. 3분의 1의 확률인데요. 근데 네. 저는 세 개인 거죠, 지금? 네. 저는 알아요. 네. 현웅 학생 알아요? 네, 알고 있어요. 민기 쌤 그러면은- 알죠? 알죠. 형 알죠? 전 잘 모르겠는데. 잘 몰라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몇 번 같아요? 내가 맞으면 맞다 할게요. 1번 같습니다. 정답. 맞아요? 네. 오. 확실해요? 맞잖아요, 1번. 아, 잠깐만.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 아, 현웅 학생은 뭐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1번 맞아요? 네, 1번 맞는 것 같아요. 네, 모두 정답입니다. 네.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정답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였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 포함되자면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등을 각각 당해 연도 5월 최저입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다 맞추셨어요, 거의. 아, 네. 제가 원래 시사 쪽에서 조금, 그러니까 정치 분야에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서 좀 최근에 많이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좀 도움된 것 같습니다. 네. 우경님, 문제 어땠습니까? 오늘 뭐 참 알맞고 괜찮아서 제 수준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재정 씨는 좀 어려웠겠지만 너무 잘 맞추셔서 소름 돋았습니다. 자, 취업 준비 퀴즈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의 기업은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인 인터파크입니다. 인터넷 테마파크란 뜻으로 1995년 데이콤의 소사장제로 출범, 이듬해 국내 최초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면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98년부터 인터넷 종합 예약 시스템인 티켓파크 서비스를 시작해 성장세를 달리기 시작했고요. 창업 4년 만인 99년에 데이콤 인터파크를 인수해 인터파크로 사명을 변경. 2000년 국내 최초 오픈마켓 G마켓을 설립해 당시 온라인 쇼핑 시장의 절대 강자인 옥션을 제치고 국내 1위에 올랐습니다. 2016년 기준 회원수 2,600만 명, 국민의 50%가 회원인 인터파크는 현재 티켓 예매 시장 70%를 차지하면서 쇼핑과 도서, 엔터테인먼트와 투어 서비스도 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연 티켓을 구매하려고 인터파크를 들어갔던 경험이 좀 잦아요. 저도 맞아요. 네, 그래서 공연 티켓 하면 인터파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렇게 큰 회사인지 좀 몰랐거든요. 우리 현우 학생님은 당연 이 인터파크 알고 계셨죠? 네, 제가 이제 야구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네, 야구 이제 티켓 예매할 때도
자주 이제 찾아보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인터파크도 이제 예. 자주 갔었고요. 이게 아마 티켓을 살 때 이제 인터파크 티켓이 또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아마 그걸로 맞습니다. 아마 예매를 하고 했었는데 우리 상국이 형님도 인터파크 티켓, 인터파크 근데 저는 이제 뭐 네. 실질적으로 산 적은 없고 저희도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개그 공연 같은 걸 지방에서 많이 하니까 그 이제 공연 기획자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이제 공연 이틀 전인데 티켓이 덜 팔렸다 이런 걸 좀 SNS에 좀 올려달라. 홍보해라. 가수들은 뭐 올리고 한 뭐 5분 만에 메시지 이러는데 우리는 좀 안 팔린다고 예, 좀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나중에 제가 한번 꼭 보러 갈게요, 하시면. 그래 와. 알겠습니다. 네. 자, 인터파크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지난 1년간 113만 1,500여 건 언급이 됐습니다. 역시나 뭐 티켓 예매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었겠죠. 1위가 연관어 1위가 티켓으로 23만 8천 건 언급됐고요. 그 외에 뭐 티켓팅, 예스24, 그다음 멜론 티켓이 요즘에 여기서 또 티켓 하나 봐요. 네. 많이들 찾고 있었고 예매라든지. 멜론이 티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멜론에서도 뭐 공연 네. 티켓 아, 하는 것 진짜요? 같습니다. 예, 멜론 티켓이란 단어 새롭게 볼 수가 있었고 하나 티켓이란 것도 있었고 뭐 옥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콘서트, 뮤지컬, 팬미팅, 뭐 엑소, 방탄소년단 뭐 이런 가수들 박재정은 원어원 없었어요? 박재정 씨 없었어요. 네. 예. 콘서트 안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분발하겠습니다. 공연 좀 네. 자주 해주세요. 분발하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뮤지컬이란 단어도 있었고 이 매크로란 단어 역시나. 다들 안 되면 사람들이 이제 누가 매크로 돌리는 거 아니냐면서 이제 네. 욕 같은 거 많이 쓰는데 매크로로 해가지고 다시 되파는 사람들 많다고 해서 이거 좀 법적으로 제지해야 예. 되는데 저도 옛날에 이제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같은 거 티켓 구하려고 들어갔더니 진짜 일단 접속이 안 되고요. 네. 된다고 한들 갑자기 돼서 보면은 1분 안에 다 맞아요. 매진되는 예, 그런 사례 많이 볼 수가 있죠. 예. 자, 인터파크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홍쌤, 인터파크의 공채 어떻게 진행될까요? 대규모 공채보다는 필요한 경력이라든가 정규직, 비정규직이 따로따로 공채가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데이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으로 이제 채용이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자바 쪽 프로그래밍 경력 한 3년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채가 열렸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지금 정형화돼 있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향후 이 사람들이 어떤 티켓이라든가 어떤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이냐 이런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채용이 또 열렸고요. 그다음에 또 인문학도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도서 법인 영업 담당 채용도 최근에 한번 공채가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티켓 매니지먼트 담당 채용에 또 신입 채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기업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직군별로 따로 채용 정보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좀 꾸준히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국이 형. 인터파크의 조상은 천리안이라고 카더라. 가더라. 예, 우리 아까 뭐 앞서 인터파크가 우리 데이콤의 소사장제로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데이콤의 과거가 우리 그 옛날에 하던 거 천리안 아시나요? 재정 씨는? 저는 몰라요. 아, 그 진짜 옛날 인터넷 PC 인터넷이 천리안이었거든요. 네. 거기를 개발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토대가 바로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인터파크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벤처에서 시작한 기업인데 그런 벤처 기업들을 향후 도와주는 또 육성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기영 사장이 서울대 물리천문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데이콤에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PC통신 천리안 사업의 전략과 그리고 기획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사내 벤처 그 육성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제도가 이 소 사장 제도예요. 이 제도를 활용해서 인터파크를 창업을 했고 그때 이제 대표이사를 맡게 됩니다. 당시 나이가 33세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런 좀 벤처 창업에 성공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제 헬스나 뷰티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가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최근에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이 프로그램은 인터파크 자체 하나의 기업의 지원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융합해가지고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헬스 뷰티 분야의 ODM, 그러니까 제조자
이 개발 생산 방식의 이 부분은 이제 코스맥스라는 우리가 과거에도 다뤘던 코스맥스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유통은 또 GS 리테일에서, 그리고 온라인 유통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터파크에서, 그다음에 GC 녹십자 웰빙에서는 병의원이라든가 약국들을 대상으로 한 유통망 판매를 또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증권에서는 이 기업의 자금 조달이라든가 향후 이루어질 IPO까지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인터파크 직원들도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올해 5월 자플랜시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5,238만 원입니다. 사원이 3,089만 원, 대리가 3,623만 원, 그리고 과장이 4,493만 원, 차장이 5,541만 원, 부장이 7,688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홍쌤, 그럼 인터파크에 입사하려면 또 어떠한 스펙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제 학생은 이제 재무 관련 직군에서 취업이 인터파크에 성공했는데 학교는 이제 서성한이고요. 그다음에 학점은 좀 낮아요. 3.1 초반대. 그러니까 재무 직군 채용이라고 하면 조금 학점이 좀 올라가는 편인데 이 친구의 약점이 있고요. 어학적인 부분은 이제 오픽은 AL 정도 갖고 있었고 토익은 한 900 중반대니까 어학은 괜찮은 편이었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정부 부처에서 법안 비용 추계 업무를 담당하는 인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구체적인 기업의 재무적인 의사결정, 그다음에 재무적인 데이터베이스 정리 뭐 이런 부분에서의 실무적 경험이 많다 보니까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다. 그래서 재무직 같은 경우는 채용이 쉽지 않은데 이런 구체적인 실무적인 인턴 경험을 갖고 있으면 취업에 보탬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참고기업.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샵 예매는 인터파크, 샵 공연도 인터파크입니다. 우리 인터파크 하면 또 공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보통 티켓 예매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근데 인터파크에서 바로 대규모 공연장도 운영을 하고 정말요? 있다고 합니다. 몰랐네요. 네, 저도 약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티켓 예매도 선두인데 직접 공연장을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게 좀 놀라운데요. 그 한남동에 가면은 유명한 그 뮤지컬 하는 곳 있죠. 그 블루스퀘어도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인터파크가 거의 독점적으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 공연이다 보니까 네. 이것과 연계해서 또 이렇게 공연장도 운영하고 있고 공연 티켓 예매에 관해서는 2005년 정도부터 지금 인터파크가 대세로 굳어질 정도로 그래요? 사실 많은 공연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공연 쳐가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인터파크로 연결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예. 사실 예스24도 이제 시작을 해서 약간 그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대세는 인터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가 종종 독점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자매 사이트로 이제 플레이DB라는 곳에 가보면은 그동안 쌓인 데이터가 거기에 다 이제 저장이 돼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배우를 검색하면은 그 배우의 출연작 리스트가 쫙 뜨고 또 누구랑 어떤 공연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뭐 배우들 찾아볼 수 있고 공연 검색하면은 뭐 과거 공연 내역이라든지 그때 사람들이 남겼던 리뷰 같은 것들을 쭉 이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남겨져 있고요. 거기에 뭐 자체 기사도 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올리고 있고 예. 블루스퀘어에 가보시면 이제 게임방이나 영화관에 있던 VR 체험관도 또 있어가지고 뭐 가족들과 가서 여러 가지 뭐 체험도 하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그런 거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 선두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들을 취준생들이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1인자를 많이 기억한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티켓 예매한다 그러면 이제 인터파크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더 눈에 밟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해시태그도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공짜로 성공했다. 샵 숨은 집사가 있다입니다. 네. 뭐 여러 기업도 그렇듯이 뭐 인터파크도 뭐 되게 힘든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힘든 시절을 버텨냈던 게 좀 다른 게 비싸게 팔아도 힘들 판에 우리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공짜로 서비스를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공짜 서비스로 다시 일어났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 인터파크가 잘 나갔어요. 그러다 2001년에 대기업들이 뛰어듭니다. 뭐 LG 홈쇼핑이라든지 CJ 홈쇼핑이
물량 공세를 강화하면서 2003년 초반에 한때 업계 1위에서 3위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아이디어를 낸 게 도서 무료 배송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권만 사더라도 이제 무료로 배송해준다라는 광고 카피를 내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후에 도서 매출이 올라가면서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이 되고요. 네. 이거 연계 매출로 이어지면서 뭐 다른 것까지 같이 가정용품, 그다음에 의료 매출도 함께 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자 이제 도서에 이어서 화장품 부문까지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무료로 배송하면서 대박이 난 역발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잘 안 될 때 이게 무료 배송하려면 회사에서 돈을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될 텐데 네. 오히려 공격적으로 이런 또 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회사를 일으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네. 또 굉장히 파격적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한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홍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유통 그다음에 이 오픈마켓이 굉장히 또 온라인 시장 자체가 경쟁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네. 인터파크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아티스트 투자도 제가 얘기했는데 여행 쪽을 보더라도 실제로 여행 패키징 상품 자체를 개발하는 데도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 관련된 채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B2C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B2B 사업에도 투자를 해서 삼성의 MRO 기업이라고 하는 아이마켓 코리아 매각이 또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B2C만 하는 것이 아니라 B2B도 하고 티켓만 파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 투자도 하고 여행 상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상품 기획도 진행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통의 범주를 좀 껍질을 깨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또 지금 이 치열한 레드오션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이 뭐 숨은 집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조쌤? 그게 이제 톡집사라고 해가지고 앱으로 다운 받아보시면 인터파크 왼쪽 가장 상단에 그 약간 이모티콘인데 이렇게 집사처럼 나비 넥타이 메고 있는 그런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거 누르신 다음에 이제 뭐 공연이라든지 보고 싶은 것들 그다음에 관련 문의들을 거기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AI와 연동돼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100%는 아니고 한 50% 정도는 이것도 별도로 답해주는 상담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깎아줘라고 하면은 쿠폰을 준다든지 쿠폰 없니 하면은 정말요? 거기서 실제로 쿠폰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에 열광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상담사가 해주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답이 바로바로 안 온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SNS 찾아봤더니 너무 느리다라는 불평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뭐 상품 비교도 가능하고 다른 뭐 회사에서 파는 것들 더 저렴한 걸 또 이렇게 제시해주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게 100% AI가 될 때까지 뭐 기술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PC상에서는 아직은 사용할 수 없고 앱을 통해서만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느린 거 외에는 여기서 또 그동안 찾지 못했던 그런 쿠폰을 준다고 하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좋은 꿀팁이네요. 네, 앞으로 물건 살 때 꼭 톡집사 활용해서 깎아달라고 한마디씩은 해봐야겠어요. 네, 인터파크가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와 또 과감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넓혀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온라인 시장에서의 성장이 그만큼 제한이 있다고 봐도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좀 확장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투자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터넷 초창기 때는 티켓은 꼭 어디서 산다, 책은 어디서 산다 이런 공식들이 있고 네. 그 공식에 의거해서 회사의 매출을 끌어냈는데 이제는 결국에 모바일이 이제 대세이고 모바일을 통해서 옷을 사고 모바일을 통해서 책을 사고 앨범을 사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시장이 몰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 방송에서 다뤘던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 또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유통 강자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제 시장에 그런 세그멘테이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책은 어디서 사는 거고 티켓은 어디서 사는 거고 옷은 어디서 산다라는 네티즌들의 강박이나 우리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게 아예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더 데이터를 잘 활용해가지고 고객들에게 저가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이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인터파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좀 답답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존 시장을 사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결국에 지금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을 진행하고 있는 유통기업들 중에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네. 인터파크는 나름대로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파크의 10년 후, 현웅 학생 시작해 주세요. 네, 올해 설립된 인터파크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공연과 이제 뮤지컬 분야의 매니지먼트 사업을 확장을 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통계청 27년도에 이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 78조를 기록하고 78조의 시장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연 평균 성장률 19%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면 최근 이제 인스타그램도 그 판매에 뛰어들면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굉장히 경쟁이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파크의 경쟁력을 살려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투어랑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도서 등 문화를 향유하는 시그먼트 고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고 또한 오랫동안 쌓아온 인지도가 큰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인지도를 바탕으로 그리고 올해 설립된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뮤지컬과 그 공연 부분 연예인들을 육성을 해서 이제 단순히 이제 글로벌에서는 아이돌과 배우뿐만이 아니고 한류에서 약간 다양한 분야의 한류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뭐 현우 학생이 좀 힘들구나라는 게 발표할 때도 좀 드러났고 약간 이 자료 같은 게 좋긴 좋은데 이걸 약간 좀 억지로 넣고 있는 게 아닌가 계속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 선생님께서는 PT를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뭐 사업과 연계된 거는 이따 홍 쌤이 짚어주시겠지만 그 살이 많이 빠졌다고 했는데 실력도 좀 약간 살이 빠진 게 아닌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평소보다 조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좀 푹 쉬어가시는 것도 뭘까요?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부담을 준 게 아닌가. 아이고. 네, 현웅 학생 좀 일단 사실 시험이라는 것도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거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좀 잘 좀 채우셨으면 좋겠고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럴 때는 시간 좀 가지면서 생각할 그런 힘을 좀 채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오늘은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셨는데. 잘 안 해주시는 분인데. 네. 네. 자, 그럼 홍쌤께 한번 가볼게요. 홍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미디어 시장 자체의 어떤 큰 힘의 헤게모니의 싸움에 대한 언급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처럼 뭐 한류나 그쪽으로 틀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관점에서 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결국에 미디어 시장은 계속 커질 거예요. 이게 커지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인데 이제는 TV만 보지 않잖아요. 시청률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며 가며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컨텐츠를 보죠.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게 완벽하게 자리매김되면 정말 이 컨텐츠, 모바일 컨텐츠 시장은 정말 더 많이 커질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시장을 누가 먹을 거냐? 지금 현재 이 싸움 중이고 이 싸움의 선봉장에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 자체를 만드는 기업이고 이 컨텐츠 업계의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은 디즈니죠. 그러니까 마블도 이제 디즈니 소유고 수많은 방송국, 그다음에 영화 제작사를 쥐고 있어요. 그런데 디즈니가 과연 이 시장을 먹을 거냐?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잖아, 넷플릭스가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도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시총이 지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역전한 적도 있어서 매스컴에 한번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넷플릭스 자체가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그러니까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이 과거의 인터넷의 포털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기업이 미디어 시장을 먹을 것이냐, 안 그러면 우수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가 이 시장을 먹을 것이냐, 현재 이 싸움이고 인터파크는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사업, 물론 유통 쪽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컨텐츠까지 같이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또 넷플릭스와 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끌어가지 않냐, 저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래서 이 미디어 시장의 강자가 도대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조금 식견을 넓혀 나아가면 조금은 차별화된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인터파크 사업에 AI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 티켓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고객들이 불만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크로나 다른 암표 상인들의 구매를 통해서 이제 안 좋은 암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인터파크 티켓에서
그 고객들의 구매 패턴이 나와 있는데 그 구매 패턴을 파악을 해서 이제 안표 시장의 형성을 제한을 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표 시장 이야기도 뭐 저는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요즘 그 방탄소년단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꽂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암인가 뭐 잘 네.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집에 뭐 이상한 포스도 많이 붙여놓고 뭐 조만간 유럽으로 떠나요. 그 공연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형을 암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 저도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게 황당한 일인데 황당한 건 아니죠. 그 인터파크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 와이프 같은 고객을 빨리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과거에는 전혀 이런 구매가 없었는데 갑자기 방탄소년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 공연표를 구매하더라라고 하면 또 제 아마 와이프의 어떤 연령이라든가 소득 수준 같은 데이터도 활용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런 고객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아이돌에 대해서 투자를 어느 정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해외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대한 정보들도 줘야 되고 또 거기서 공연만 보지 않을 거니까 또 거기 갈 수 있는 여행 상품의 정보도 빨리빨리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 추천돼야 될 여행 상품의 가격대라든가 일정이라든가 기간이라는 건 어느 정도로 추천이 돼야 될까 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예술이라든가 여행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알고리즘적인 분석이 지금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나오면 그런 안표 얘기와 함께 좀 컨텐츠의 질이 또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인터파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우가 씨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아무래도 앞으로도 더 제가 이제 사회에 더 나가게 돼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눈여겨보게 되는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키우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멋진 모습의 인터파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유통시장이 그 어떤 기업, 어떤 국가들보다 정말 치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행 하나만 보더라도 그다음에 공연 하나만 보더라도 책 하나만 보더라도 또 이걸 전체 이커머스로 볼 것이냐 모바일로 볼 것이냐 그럼 오프라인으로 보게 되면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드럭스토어 또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유통이라는 걸 두드리는 친구들 우리가 얘기했던 인터파크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인터파크만 도전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오프라인 유통기업들도 같이 도전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런 산업에 대해서 몰입도가 높은 인문학도들이라고 하면 패션 기업들이라든가 뭐 뷰티, 잡화 통신사, 뭐 주류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산업에 도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마케팅 트렌드, 뭐 B2B 소통 이런 역량들은 어느 유통 산업에 도전하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에피소드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9월 시즌 오픈 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은 특히 여성 문과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채용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자소서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직무적인 역량을 8월 말까지는 좀 가다듬고 이것들 하나하나 새롭게 자소서를 쓴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일반적인 영업적 경험들 그 에피소드를 1000자, 500자 그리고 뭐 도전, 그다음에 협업, 창의 이런 소소한 키워드에 맞게끔 자소서를 미리 완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9월 달은요 정말로 9월 달에 자소서가 거의 하반기 자소서가 끝난다고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소서를 하루에 6장도 쓰게 된 날이 생긴단 말이죠. 그거를 그때그때 새롭게 작성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기본 구조를 8월 말까지 완료 짓는다. 이런 생각은 특히 문과들이라고 하면 꼭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파크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정보를 얻어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